W농원의 농장지기 왕가든입니다. 고객님들이 겨울이라서 꽃을 못 볼까봐 불안하시죠? 나의 불안을 잠재우다라는 꽃말을 가진 크리스마스 로즈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식물들을 보여드릴 건데, 고객님들 겨울철에도 꽃을 못 보시는 그런 불안함을 없앨 수 있도록 저희가 겨울철에 꽃을 볼 수 있는 식물들 위주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럼 식물의 나라로 한번 여행해 보실까요? 다 함께 가보시죠. 겨울에 꽃을 못 보실까봐 불안하시다면 우리 크리스마스 로즈를 한번 심어 보세요. 이 꽃은 선플레어입니다. 선플레어는 지금 보시면 개화주라는 걸 증명이라도 하듯 이렇게 지금 현재도 꽃대가 3개나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선플레어 같은 경우는 고객님들의 정원에서도 꽃을 많이 볼 수 있는 꽃이라서 정말 고객님들 정원에 심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는 더블 슬레이트입니다. 더블 슬레이트인데 더블 슬레이트도 벌써 이렇게 꽃이 피었네요. 꽃이 벌써 이렇게 피었고, 지금 보시면 여기 꽃대가 또 올라오고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더블 슬레이트도 굉장히 좋은 품종이고 색깔도 굉장히 이쁘죠. 이 품종은 제이드 타이거입니다. 제이드 타이거는 아직 꽃대는 올라오지 않았는데 조만간에 이게 꽃대가 만들어지고 있어서 조만간에 꽃대가 올라올 것 같습니다. 제이드 타이거였습니다. 레드 사파이어입니다. 빨간색의 꽃을 원하신다면 레드로 피는, 겹으로 피는 레드 사파이어 이렇게 심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보면 꽃대들이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파이어 앤드 아이스입니다. 지금 꽃대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서 얘도 실내에 있으면 크리스마스 즈음에서 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이어 앤드 아이스였습니다. 정말 고객님들에게 인기가 많은 코튼 캔디죠. 코튼 캔디는 정말 제가 편애하는 건 아닌데 정말 너무 이쁜 꽃입니다. 지금 꽃대들이 아래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코튼 캔디도. 스파클링 다이아몬드입니다. 스파클링 다이아몬드도 지금 여기서 보시면 꽃대가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꽃대가 올라오고 있고 고객님들의 정원에서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꽃입니다. 골든 로터스입니다. 골든 로터스 같은 경우도 지금 꽃대들이 조만간에 올라올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베란다에서 보는 데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베리스웰입니다. 베리스웰도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꽃대들이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꽃대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고객님들 만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엠버잼입니다. 엠버잼도 역시 마찬가지로 꽃대들이 아래쪽에서 지금 올라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로즈 꽃말이 나의 불안을 잠재우다입니다. 정말 겨울에 꽃을 못 볼까봐 불안하시다면 나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꽃 크리스마스 로즈를 심어 보시고, 크리스마스 로즈를 내가 잘 키우는 방법이 있어요.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배수가 잘 되는 땅입니다. 배수가 잘 되는 땅은 녹소토, 마사토, 펄라이트 같은 걸 섞어서 이렇게 심어 주시면 배수가 잘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좋고, 그 다음에 둔덕을 살짝 만들어 주세요. 둔덕을 만들어 준다는 게 뭐냐면 살짝 높게 해서 심어 주는 거죠. 그럼 그 자체가 배수가 잘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크리스마스 로즈가 건강하게 클 수가 있고, 크리스마스 로즈는 통풍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해요. 바람길이 있다라고 하면 바람길을 따라서 심어 주시면 더 좋고, 통풍을 방해한다거나 그런 게 있으면 좀 안 좋으니까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식재를 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양지에 심으시면 안 됩니다. 양지에 심으시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여름에 못 나요. 겨울에는 그런 대로 버틸 수가 있는데 여름에는 양지에 심게 되면 잎이 타버리는 현상이 발생이 돼서 여름철을 못 버티기 때문에 반음지에 꼭 심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담장 밑이라든가 나무 밑에 심어 주시면 크리스마스 로즈가 훨씬 더 건강하게 고객님들의 정원에서 꽃을 가득 피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재 간격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꽃을 많이 볼 거야 라고 이렇게 간딱 밀식해서 심으세요. 그러면 서로 싸우겠죠. 왜냐하면 이 크리스마스 로즈가 키가 한 50cm 정도 커요. 50에서 60cm 정도 크다 보면 밀식된 좁은 공간에 심게 되면 서로 싸우겠죠. 식물들이 싸우면은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어서 간격을 좀 여유 있게 심어 주세요. 그래서 삼각형으로 심어서 지그재그로 심는다든가 해서 50에서 60cm 정도 간격으로 심어 주시면 훨씬 건강하게 크리스마스 로즈를 보실 수가 있고, 훨씬 더 많은 곳에서 크리스마스 로즈를 건강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로즈를 번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물어보세요. 크리스마스 로즈 번식하는 방법은 이제 사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씨앗으로 번식하는 방법과 포기 나누기로 번식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씨앗은 고객님들이 잘 받아서 정선을 해서 뿌려두면은 씨앗에서도 이렇게 꽃을 보실 수가 있고, 포기 나누기로 번식하는 방법은
크리스마스 로즈를 땅에 심은 걸 캐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두 쪽에서 네 쪽 정도로 톱으로 썰든 아니면 부엌에 있는 부엌칼을 이용해서 썰든 해서 두 쪽에서 네 쪽 사이로 해서 포기 나누기를 진행을 해요. 그렇게 진행을 하면 그 해에도 꽃이 핍니다. 꽃 안 필까 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지인분들에게 선물로 주셔도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크리스마스 로즈가 워낙 귀한 꽃이다 보니까 번식 방법은 씨앗으로 하는 방법과 포기 나누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리스마스 로즈를 고객님들의 정원에 심어서 고객님들이 보실 때 훨씬 더 좋은 꽃을 보실 수가 있고 건강한 꽃을 볼 수가 있어서 식재 간격, 식재 위치, 식재 방법 기억해 주시고 크리스마스 로즈를 심어 주세요. 겨울에 꽃을 못 볼까 봐 불안하다면 그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꽃 크리스마스 로즈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 식물은 보라쌀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보라쌀이에 색깔이 보라색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가지 색깔이 있거든요. 보라색, 흰색, 핑크색, 그리고 복합색을 띠는 복색 네 가지 색깔이 있어요. 이 네 가지 색깔이 있는데 보라쌀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꽃이 피면 정말 한두 송이 피는 게 아니라 정말 다복하게 피어요. 꽃이 그냥 정말 다글다글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다글다글다글다글하게 피는데 정말 너무 많이 펴서 고객님들의 집에서 굉장히 화려함을 나타내주는 꽃이죠. 실내 식물 중에서는 굉장히 월동력이 강해요. 추위에도 강하고 하지만 노지 월동까지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보라쌀이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키우셔야 되는데 굳이 안으로 갖다 놓을 필요 없이 베란다에서도 커요. 베란다에서도 월동이 잘 되는 식물이라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보시면 이 보라쌀이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키우시다 보면 약간 넝쿨성처럼 이렇게 늘어지는 경향들이 나타나요. 정원에서 키우면 이렇게 나무가 목질화가 되면서 이렇게 크는데 실내에서는 햇볕을 많이 못 받기 때문에 늘어지는 현상들이 좀 더 심하죠. 그래서 넝쿨성처럼 이렇게 늘어뜨리고 싶다라고 하면 실내에서 키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라쌀이 같은 경우 잘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보라쌀이 같은 경우 특징이 있어요. 대도 이렇게 가늘기 때문에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에요. 그리고 꽃이 많이 피었을 때는 물을 많이 줘야 되는데 배수는 잘 돼야 돼요. 배수가 잘 되는 녹소토라든가 그 녹소토, 펄라이트, 마사토 같은 걸 같이 섞어서 심어 주시면 좋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 상태에서 꽃을 필 때까지는 분갈이를 하지 마세요. 꽃을 보고 나서 분갈이를 해 주시는 게 좋고, 그래야지만 이 보라쌀이 같은 경우 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라쌀이 특징이 뿌리가 보시면 굉장히 세지는 않아요. 뿌리가 연약한 식물들이라 보시면 뿌리가 정말 잘 돌았죠. 이렇게 뿌리가 잘 돌았는데 뿌리가 이렇게 막 억세게 센 식물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딱 하셨을 때 분갈이를 하시는 것보다는 이 상태에서 꽃을 보시고 그러고 나서 분갈이를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꽃으로 가야 될 영양분들이 뿌리로 가버리면 꽃을 많이 못 볼 수가 있어서 꽃을 보고 나서 분갈이를 하시라고 이렇게 권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분갈이 시점은 내년 3월 정도에 분갈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라쌀이 같은 경우 고객님들 정원에서 물 관리만 잘 해주시면 키우기 정말 쉬운 식물이에요. 질병도 병충해에도 강하고 잎을 보셔도 굉장히 잎이 다부지죠. 다부져서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얘들은 어떻게 번식하지? 라고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삽목을 통해서 보라쌀이 같은 경우 번식을 하거든요. 비록 이렇게 조그만하지만 이 조그만한 식물도 보시면 뿌리가 정말 잘 돌아 있잖아요. 이렇게 뿌리가 잘 돌아 있어서 삽목을 하고도 이 시간까지 크려면 이 뿌리가 이렇게 돌 때까지는 기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아직은 10cm 어려 보이지만 고객님들 정원에서 그리고 베란다에서 충분히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꽃이 되겠습니다. 보라쌀이 네 가지 색깔 기억해 주시고 저희가 준비한 건 10cm짜리와 15cm 두 가지 포트로 준비했으니까 필요한 사이즈를 구매해서 키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라쌀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식물은 휴케라입니다. 품종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면 휴케라 체리, 휴케라 골드, 그 다음에 휴케라 알라, 휴케라 델타, 휴케라 상하이, 휴케라 미드, 그리고 휴케라 옵시디안, 휴케라 미드, 이 품종이 휴케라 스텔바운드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품종의 휴케라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고객님들 정원에서 필요하시다면 휴케라 한번 식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케라는 정말 고객님들의 정원에서 봄, 여름, 가을 정말 사랑받는 식물이죠. 실내에서도 휴케라 같은 경우는 이 잎이 그대로 달려 있어요. 남부지방에서는 상록성도 띄고 있거든요. 그래서 잎이 그대로 보시다가 봄에 이렇게 식재하셔도 이렇게 무방한 식물이어서 저희가 휴케라를 소개시켜 드리는데, 이 휴케라 같은 경우는 내한성 온도는 영하 32도예요. 그래서 지금 정원에 심으셔도 상관이 없는 그런 강한 내한성을 가지고 있고 정말 화려한 잎들을 자랑하고 있죠. 정원에서 풀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피식물로도 많이 써요. 휴케라 같은 경우 2월 달부터 이렇게 잎이 새순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정원에 심었을 때 2월 달부터 이렇게 새순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풀이 나오기 전에 휴케라 잎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잡초 같은 경우는 광발화성인데 그 광발화성 잡초들을 햇볕을 못 받게 만들어서 잡초가 발화가 안 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휴케라가 지피식물로도 굉장히 좋고, 휴케라가 이게 우거지면 더 이상 잡초가 자랄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 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 휴케라들을 색감별로 섞어서 이렇게 올록달록하게 연출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의 정원에서도 휴케라로 아름다운 정원을 한번 구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풀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다면 휴케라로 한번 지피식물을 이용해서 풀과의 전쟁에서 한번 승리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크리스마스 로즈, 보라쌀이, 휴케라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 식물들은 정말 고객님들의 실내에서 그리고 정원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식물들이어서 걱정 안 하시고 심으셔도 되는 건강한 식물들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 식물들 심어서 이렇게 아름다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객님들 겨울철에 건강관리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겨울이라고 해서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활기차게 움직이길 바라면서 건강하게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